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많이 빠졌고 코인은 80에서 90% 고점 대비 빠진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 99%가 빠진 것도 있습니다. 루나와 소형 알트코인이 그것들 중 하나이죠. 좋은 시절이 있으면은 힘든 시절도 있고 힘든 시절이 지나가면은 모든 것이 잊혀지고 좋은 시절이 옵니다. 항상 좋지만도 않고 항상 나쁘지만도 않습니다. JP 모건 이야기는 화폐 시스템에서 그레이트 리셋을 위한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식은 물론 코인, 부동산까지 큰 영향을 주는데 JP 모건이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생산량을 극적으로 줄이면은 유가가 배럴당 240%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G7 정상들이 지난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모스크바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러시아 석유 가격을 상한제를 주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JP모건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최근에 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 덕분에 상대적으로 강한 위치에 서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JP모건은 모스크바가 G7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있으며 경제에 과도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인데 하루에 500만 배럴 석유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500만 배럴이면 10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걸 반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미 브렌트 가격 유가 올해 배럴당 112달러로 거의 50% 상승한 이후 수요와 공급의 불이치를 감안할 때 러시아의 감산은 곧 석유 시장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하루 500만 배럴 감산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유가를 배럴당 38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380달러라는 것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런 영역입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고 만약에 유가가 170달러, 190달러까지 간다면은 전 세계 국가의 20개 정도 우리나라가 상위 11위로 볼 때는 20위권 밑에는 다 뱅클럽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가능한 게 유럽 정치인들이 정치와 경제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러시아 제재를 통해서 각 나라가 뭉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고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EU 국가에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을 보류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JP 모건 전망은 불확실하지만 러시아가 만약에 10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만 감산을 해도 유가가 배럴당 190달러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악의 경우가 아닙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가 110달러가 190달러로 간다면은 오직 러시아가 300만 배럴만 감산해도 전 세계 200개국 넘는 나라 중에 180개국이 타격을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모스크바 금융신문 베도모스티에 따르면 5월 생산량은 하루 1000만 배럴을 약간 넘었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항상 기억해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줄이고 배럴당 얼마까지 갈 것인가.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인지 똑같이 매일매일 체크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을 포함한 G7은 러시아산 원유의 특정 가격 이상을 매매하는 걸 금지로 하는 러시아 가격 상한제를 모색하고 있고 이에 반격하는 러시아는 더 낮은 가격의 원유를 아시아, 중국에 파는 것입니다. 많은 양을 싸게 중국에 팔고 비싼 양을 유럽에 조금 파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폐 시스템에 있는 그레이트 리셋, 거기에서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게 시나리오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과연 그레이트 리셋까지 올 것인가? 2024년 그레이트 리셋을 생각했지만 요즘에 또 그레이트 리셋이 20년 뒤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자세히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더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에 의심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커브 3풀 플랫폼에서 테더의 비중이 다시 65%가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테더를 내놓고 다른 암호화폐로 바꾸려는 수요가 그만큼 많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이 USDT 테더입니다. 그리고 분홍색이 USDC 서클사 스테이블 코인 DAI가 검은색입니다. 근데 갑자기 변화가 5월 달에 있었죠. 5월 달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USDT 테더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 말은 테더가 시중에 많이 나왔다.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원상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 자, USDC를 보십시오. 지금 얼마 없지요? 이 말은 USDC는 안정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라의 공급 비중이 지난달 5월 테라 사태 당시에 83%까지 증가했다가 50% 후반으로 감소했죠. 테라 사건 이전만 해도 테더의 비중은 40%로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제너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의 레온 마샬은 테더에 대한 공매도 세력 움직임이 지난달 오히려 강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3주 전에 말씀드렸나요? 제 90% 스테이블 코인은 USDC로 바꾸고 10% USDT는 바이낸스 선물 계좌에 있습니다. 테더 시총은 661억 달러, 테라 사태 이후 170억 달러나 줄었고, 테더는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으나 시장의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다. 1위부터 4위까지 알짜 회계법인은 아니지만 10위 안에 드는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의구심을 지금 떨쳐내지를 못하고 못 믿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테더 한 개가 발행할 때 1달러의 현금이 예치가 돼야 되는데 100% 국채다. 미국 US 달러 국채가 연준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USDC는 일단은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USDT는 완전히 그렇지 않다. 단기 기업 어음 투자 비중이 높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문제는 그 단기 기업 어음이 중국과 관련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비중은 적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테더의 대변인은 USDT가 세계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코인 유동성 풀에서 비중이 높은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